자, 요즘 이제 등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절이니까 등나무 꽃이 피면 법무사에서는 뭘 합니까? 차잎을 땁니다. 등나무 꽃이 피면은 차를 땁니다. 오늘 이제 석생멸상이라 생멸의 상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음의 생멸상을 해석한다고 하지만은 거칠고 보드라운 것을 해석한다 하지만은 차잎을 딴다고 하는 것은 봄에 차잎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야들하다는 거죠. 보드럽다는 거죠. 또 가을에도 차잎이 전지를 해놨다가 부드러우면 또 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생멸의 상을 이렇게 살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즘 이제 꽃이 피는데 요즘 어떤 꽃이 핍니까? 자, 우리 귀신놈 같은 거 보면서 좀 뭐 이렇게 생멸의 바깥의 모양도 한번 그 거칠게 육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즘 꽃은 그래 작약은 아직 안 폈죠. 필났고 스탠바이 하고 있고 한박꽃은. 그 전에 모란이 잔뜩 피가 있어요. 이만큼 굵직하게 피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란이 이만큼 크게 피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뜨겁다는 거예요? 날이 무덥다, 후덥지근하다는 거죠. 그리고 큰 꽃이 피려면 큰 물도 필요해요. 비도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은 나무가 색깔이 어떻게 돼요? 파랗게 촉촉해져. 그죠? 지나가는 바람은 전부 꽃에 묻어서 향기가 되고 물은 전부 다 파란색이 되고 그 꽃의 빛깔은 전부 태양빛을 묻어서 이렇게 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 국화 같은 것도 꽃 피우려면은 비닐하우스 안에 뭘 켜야 돼요? 등을 켜야 되죠. 그죠? 요즘 등 중에도 그런 전등 때문에 뭘 합니까? LED 조명을 하죠. 그 LED 조명이 한참 있으면 선탠 하는 것처럼 타버리죠. 저도 이거 달빛에 있어가지고 문텐 된 거예요. 별빛 아래 막 누워 자다 보면 뭐 얼굴이 이제 원래 왜 웃으세요? 자, 그러면 요즘 이제 그 꽃을 하면서 이게 자꾸 적사 표법의 이 이치를 알고 넘어 사를 살피는 힘이 있어야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를 자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고 사람이 어지러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선타바라 그래요. 선타바가 바로 고공무화무상을 잘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죠? 고공무화무상의 모습 없는, 모양 없는 모양을, 생각 없는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바깥에 생각 있고 모양 있는 것을 잘 살펴서 아는 거예요. 귀신론에서 그걸 뭐라 합니까? 생멸의 통발과 생멸의 떼벌을 가지고, 뗏목을 가지고 그 불생불멸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생멸문에서 진연문으로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생멸상을 오늘 보는 것도 그와 같이 등나무 꽃이 이렇게 축 늘어져서 피는 게 탈에 뭉태기 꽃이 피면은 뭐가 피어요? 아카시아 꽃도 그 옆에 똑같이 피가 있어요. 생긴 모양이 똑같아요. 아카시아가 축 늘어져 피면 라일락도 그렇게 축 늘어진 게 같이 피어요. 라일락, 아카시아, 등나무, 큼직하게 피는 거, 모란, 또 불두화. 그렇죠? 또 5월의 장미. 좀 있으면 장미 있잖아요. 장미 그것도 모란 까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또 작약. 아, 이 시절에는 4, 5월은 풍성한 꽃들이 피는구나. 그러면 초봄에는 어떻게 피습니까? 얍사버리하게 쪼잔한 거 있잖아요. 벚꽃 같은 거, 매화 같은 거, 복숭아 이런 거 그죠? 그게 지나고 나서 얍사버리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뭉태기 이루고 있는 백꽃 같은 거, 사과꽃 같은 거 뭉실뭉실해 뭉치면서도 호꽃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탈의 꽃이랑 뭉태기 꽃들이 지고 나면 그 뒤에 흐르는 꽃이 무슨 꽃들이에요? 나팔꽃. 나팔꽃, 통꽃. 쪼가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혼잎으로 피다가 혼잎이 나가고 난 뒤에 뭉태기를 피는 거 접사꾸라 있잖아요. 접사꾸라가 먼저 피겠어요? 호사꾸라가 먼저 피겠어요? 그래, 호사꾸라 얍삽할 때 이렇게 피가 가고 조금 묵직거리 하잖아요. 참 사투리도 희한하게 썼다. 그렇게 접사꾸라 피고야.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볼 때도 우리가 자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하잖아요. 하루 12시간을. 밤 12시가 열릴 때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 시간이 열리는 형태가 지 같은 거야.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저기 1시부터 이제 그 3시까지 축시를 이렇게 넘어가면 소가 묵직하게 이제 깨어나는 것 같아. 그러다 이제 3시부터 5시까지 호랑이처럼
이렇게 기운이, 시간의 기운이 그렇게 훅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5시부터 7시까지 이라면 토끼처럼 나풀거리는 요런 그 여명이 막 밝아오고 이런 시간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 시간의 무게가 느껴져. 그러다가 해가 뜰 때쯤 되면은 7시부터 9시 이런 사이 되잖아요. 그죠? 용털이만 하듯이 막 해가 찬란하게 솟아오르되 시간도 그렇게 아침이 막 깨어나는 느낌이 나고 새들도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4시 무렵쯤 되면은 9시, 11시 이런 무렵 되잖아요. 뱀이 영민하게 막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다 한낮에 정오가 이렇게 되면은 말이 뚝뚝뚝뚝뚝 달리잖아요. 이거 내가 만든 거라서 만든 거라. 말이 막 달릴 때 정오에 한자 피크잖아요. 피크. 그렇게 느껴져요. 아, 한낮에 딱 12시 되면은 공장이나 이게 식당이나 어디 가보면 말이 달리듯이 쿵쾅쿵쾅 한다고 이게. 아, 저렇게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저렇게 해놨구나. 진사, 오미. 그러다가 이제 숙지막에 1시부터 3시까지 되면은 얌새이, 그 뭐죠, 염소. 얌새이가 아니지. 그렇게 조금 양들처럼 이제 조금 녹진해져요. 그러다가 3시부터 또 5시까지 되면은 진사, 오, 미, 신, 원수 있잖아요. 폴짝폴짝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까부러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신유 닭띠 되잖아요. 이제 저녁 무렵 해거름쯤 되면 이제 닭이 이제 모이 쪽에 띠극 시간이 그렇게 해거름에 가는 것 같아. 신유 술 저녁에 이제 개띠 있잖아요. 그래 프랑스 사람들도 저녁에 해 저무는 그 시간은 뭐래요? 7시부터 9시까지 술 먹는다고 술 싫어하지만은 그 늑대와 개의 시간이 하거든. 늑대와 개들의 시간이 이제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개처럼 이제 너부지해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는 돼지 시간이에요. 그죠? 돼지처럼 먹고 이제 널브러져 버린 거야. 그때부터. 시간이 완전히 막 축 묵직해져 버려. 하루 종일. 제가 판단하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순회는 그래요.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그거예요. 어느 날 가만 보면 옛날 어른들이 12간지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12시간 파악했잖아요. 60갑자도 하고 그 흐름을 딱 보니까 지가 사부작 일어났다가 깨어날 때 소처럼 했다가 호랑이 기운 그 인시갑판이라고 우리 절에서 그래 하잖아요. 그 시간에 정신이 확 살아있는 시간이 내가 3시부터 5시 있죠. 그 산매에 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 같아 내가 볼 때. 제일 웃기는 거는 그 말 시간 있잖아요. 정오. 그 3.1 운동도 말 시간에 정오 했잖아요. 말 시간 되면 막 사이렌도 울고 야단이거든.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맞겠지요? 아무도 동의 안 하니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꽃의 얘기 다시 돌아갑니다. 이 한박꽃이 지고 나면 통꽃이 핀대서요. 통꽃이 필 때 되면 뭐가 피겠습니까? 나팔꽃도 피고 원추리도 피고 나리꽃도 피고 백합도 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초파일 무렵에 이제 백합 같은 거 막 이렇게 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그 무렵에 쭉 달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걔들이 이제 쓰러지고 이제 해제철쯤 되면 어떠냐면 땡볕에 도저히 못 견딘다 이러면 막 버르르 일어나게 하는데 뭉쳐가 있긴 한데 각각이 흩어져가 있는 백일홍 같은 거, 또 두릅꽃 같은 거, 오동나무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조용해. 아무데나 낑기는. 그건 내가 해야 될 거야. 연꽃도 이제 그 무렵에 7월 초순 지나면 피잖아요. 연꽃이 그 피려면 얼마나 그 꽃이 많습니까? 그죠? 이런 흐름을 이게 삶 속에서 그 꽃만 얘기해서 그렇지 모든 흐름이 있다고. 콩도 작은 콩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우니 콩부터 시작해가지고 짝두콩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콩과 콩껍질과 콩깍대기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나무도 간상목에서 교목에서 간목 이런 거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 이치도 그렇고. 그 빨간 걸 썼을 때는 빨리 보라고 제가 빨갛게 해놓고 자세히 보라고 보라색으로 해놓고 보라 자주 보라 이렇게 자주색으로. 자 그러면은 그게 뭐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생긴 모양으로부터 사람 모양으로부터 생멸은 다 나옵니다. 그게 생멸이 나오는 모양을 뭐라 하냐면 업의 꼴이라. 생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업상에서 시작됐거든. 예? 예. 자 병이 드는 것은 어디서 때문에 병이 들어요? 업에서 온 거예요. 업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업은 불각에 무명에서 온 거예요. 같이 붙어 있더라도. 그죠? 따지자면은 업 이전에 미혹이 있는 거예요. 무명이. 무명을 우리는 각하지 못한 불각이라 그래요. 이 아레아식을 뭐랍니까? 각과 불각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라고 저 앞에서 배워왔어요. 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자성청정은 오로지 부처님만 쓰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자성청정이 있다 하더라도 늘상 같이 쓰는 게 뭐냐라면은 진망하합의 아레아 심체를 가지고 쓰고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열애장이 있다. 불성이 있다. 일심이 있다. 열애 법신이 있다. 이것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는 외변사적인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라면이 있으면 라면 봉다리 같은 얘기들이요. 라면 알맹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인데 열애 법신만 내인데 그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 생멸상을 통해서 생멸상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여상을 생멸상의 허망한 걸 깨치자 하는 거예요. 아까 연기에 해서 제법의 연기가 12연기가 어떻게 벌어졌다는 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12연기가 벌어진 모든 것이 일체 유의법의 여몽 한포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자고 하는 것이다 이거요. 자, 석생멸상이라 심생멸상을 해석하다. 그 심생멸은 뭡니까? 심지생멸은 뭐 때문에 생겨져요? 심성인에서 무명이 덮쳐져서 심지생멸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생멸지심은 생멸하는 마음은 전부 다 뭐다? 진여 열애장을 의지해서 있어요. 그죠? 심생멸과 생멸심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요. 심생멸은 무명 때문에 얘기했지만 비록 생멸심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저 서유기를 보면은 현장법사가 흰 말에다가 경전을 싣고 가십니다. 그죠? 흰 말이 상징하는 건 제8이고 제9 안말라식 아레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정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 그거 자성청정, 열애청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청정이 어느 날 무명업식으로 덮이면서 얄궂게 잔재주 부리고 요동치는 놈을 손오공이라 해가지고 제7, 그죠? 뭐든지 지 마음대로 지가 주인공처럼 쭈쭈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의봉을 들고 설치 걔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쫄병이에요? 지금 분별지 상응념이잖아요. 그죠? 그게 제 손오공이란 놈이에요. 손오공이. 이 손오공이란 놈이 그 밑에 쫄따고 두 놈을 데리고 다니는데 한 놈은 욕심 덩어리같이 돼지 같은 놈이 있어. 저팔계. 예? 우리 경문스님하고 좀 닮았지? 내하고도 좀 닮고. 하여튼 너무 과하게 비유해도 저팔계란 놈은 제6 상속식 그런 놈들이요. 예? 그 다음에 집치상, 계명자상, 조업상. 얘가 누구예요, 지금? 저팔계. 예? 저팔계인데, 이 사오정이라는 놈은 기가 얻어봐 뭐 잘 못 들어 희미해. 얘가 바로 전오식이라고 하는 쫄병 같은 놈 누구예요? 사오정. 뭐 일해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희미하게. 생명 같은 놈, 기머거리 같은 놈, 벙어리 같은 놈, 멍충한 놈. 이게 사오정이라. 이해가세요? 그 의식의 구조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꽃 같은 거 예리하게 살피면 음식도 잘해지고 꽃 같은 게 인생이 그냥 별거 안 해도 이대로 면류관을 안 써도 왕관을 쓰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여기서 맨대가리에다 왕관 써봤자 그 별거 없거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생멸상을 해석하다. 앞에는 뭘 했습니까? 심생멸 인연을 했어요. 심생멸 인연은 뭐로 했습니까? 오의와 유겸으로 해봤어요. 그 심생멸 인연 이전에는 뭘 했습니까? 심생멸을 했어요. 심생멸을 할 때는 업상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 수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심지생멸을 우리가 연구하고 넘어와 가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유전 연기에서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이라고 오의에서 얘기했어요. 그 인연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걸 끊어가는 인연은 한멸 연기는 집상응념, 부단상응념, 분별지 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능gen신 불상응념, 근본업 불상. 그 꿀러 역차순을 끊어 올라갔다 이거죠. 그럼 이 모습이 곱고 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가 있느냐 이렇게 세 번째 단락에서 심생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진여문에서는 두 가지 했죠. 심진여와 심진여상에 대해서. 예? 심진여는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아, 그렇네요.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에이? 그걸 또 뭐 알았다고 대단한 게 맞춰한 것처럼 없습니다. 이거. 안에서 뭐가 동해서 그래요? 악연이 팍 동해가지고. 그래. 이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암만이 동하는 모습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금방 알아차렸기 때문에 놓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살교를 받을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잡는 거하고 모르고 잡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뜨거운 알고 짓는 죄는 가볍고 모르고 짓는 죄는 굉장히 무겁다. 우리 불교에서 그래 얘기하죠. 그 바깥에서는 고의적 죄냐 미필적 고의냐 이래가지고 미필적 고의는 좀 죄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절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더 무섭게 처벌하잖아요. 그죠? 자, 뭐 그래서 그거는 두 번째 놔두고 이게 뜨거운 불이라고 알면 어때요? 잡았다 금방 나쁘지만은 모르면 아들 같이 모르면 푹 잡고 이따가 그냥 손 하나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도 번뇌 속에서 휘말려서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도반이기 때문에 번뇌는 어디 가지 않아요. 내하고 같이 있어. 같이 가는데 얼마나 빨리 내가 발을 빼느냐, 손을 빼느냐. 이것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데 느슨하게 빼다가는 손 다 잘리버리니까 팍! 뜨거운 물에 우리 그 차력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차력사 같은 거 약제하고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차력할 때 물이 burr 끓거든. 그 이제 납 같은 거 있으면 손을 쭉 해가지고 100도씩 끓는 데서 이렇게 끄집어내요, 저는. 예? 그럼 끄집어내기 전에 뭘 합니까? 찬물에 새빠지게 담가놨다가 꽁꽁 손 얽어가지고 그 물 그냥 끓이면 안 되거든. 그 비점이 있잖아요, 그죠? 온도가 그 물을 끓일 때 뭘 넣어버리냐? 소다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 7, 80도에 끓어버리거든. 100도에 끓으면 내가 죽지. 그러면 눈속임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볼 때는 팍 끓는 물 같은데 왜 그거 온천 같은데 유황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00도 아니거든. 예? 이게 비등점이 달라요. 이제 뭐 중됐으니까 내가 촬영해가지고 약 팔 일이 없잖아. 소다 같은 걸 풀어가지고 그래 한다 이거야. 예? 어떻게 얘기를 하지 마시오. 그래도. 또 이렇게 바늘 같은데 이제 여기 꼽아놓고 막 바늘 이렇게 탁 부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돈도 이렇게 딱 해놓고 동전 얹혀버리고 그러자 우리는. 그 5만 원짜리들이 내가 손에 손바닥 딱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말려버려요. 정말로. 새 돈만. 그게 기가 있으면 그래 돼요. 그거 귀신놈만 좀 오래 보면 딱 이런 돈이 또르르 말려본다니까. 다 본 사람들 민다잖아. 돈을 좀 잃어보면 그래. 자, 또다시 분별, 생멸상이라고 하는 건 생멸상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세밀하게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해보면 두 가지가 있으니 분별하면은 하나는 미세한 게 있고 하나는 거친 게 있대. 하나는 거친 게 있고 거친 번뇌가 있고 생멸이 이것을 심상응이라고 한다. 집상응령, 부단상응령, 분별지, 상응령까지가 이 거친 번뇌에 해당해요. 그다음 미세한 거 3세 6추 중에서 3추만 얘기하고 3세는 뭡니까? 불상응령입니다. 업상현상, 현상을 불상응령이라 하죠. 그러니까 불상응령 구체적으로 근본은 불상응령, 넘기신 불상응령, 현세 불상응령. 이 중에 추중추는 이 해석은 중국 스님들하고 원효 스님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틀려도 원효 스님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있는 암자가 천성산이 원효 스님 살던 데잖아요. 그죠? 천성산 수암선원. 그래서 의상스님 만나러 갈 때 금정산 의상스님 만나러 갈 때 수암선을 앞으로 당겼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길이 중문골이라 그래요. 그 마을이. 그러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고개 넘어가는 길을 불당골이라고 했어요. 그 스님들이 옛날 글로 다녔는가 봐. 중문골, 불당골. 그 요새 이제 제가 거기서 하니까 뭐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추중지추는 거친 것 중에 거친 번뇌는 범부의 경계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곱게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유 그 사람 참 마음 곱다 그랬는데 저는 보면 씩 웃어보여요.
조금 맛이 간 사람 보고 그 사람 제정신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추중추는 뭐를 추중추를 하냐? 집치상과 상속상이다. 예? 그럼 상속상이 위에 있고 집치상이 밑에 있는데 상속 집치까지 내려가면 그거는 마음도 아니다 이거죠. 예, 마음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6식에 있으므로 행상이 그 마음의 움직이는 모양이 거칠고 범부의 경계다. 범부의 경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행하는 사람의 경계예요. 그 상속상을 따닥 끊어붙다면 이제 시곤이 끊어지면서 오온이 계공 한쪽으로 밀고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추중세다. 거친 것 중에서 미세하다. 잡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들어 조폭들이 행동대장 하는 거는 추중추라고 한다면은 행동대장 뒤에서 행동대장을 조정하는 중간 보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추중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상이에요, 지상. 지상이다. 제7식이고, 말라식이고, 아예 아치, 아만인데, 이것이 이제 지가 대장 노릇해요, 사실은. 현장에서. 행상이 거칠지 않으므로 범부는 잘 모르는 경계다. 원효스님 그랬어요. 일반 사람은 평생토록 이거 7식을 만져보지 못하고 가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백일 법문 하시면서, 원효스님 말이라, 굉장히 성인이고 훌륭하기는 하지만은 해심일경은 이 7식을 얘기 안 해놨거든. 해심일경에.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뭐 그 원효 스님의 의견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라. 그런데 저는 성철 스님의 의견을 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원효 스님을 확실히 깨쳤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이 임의대로 쓴 게 아니고 유식 논사들이 다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 책 저 책 다 보고 난 뒤에 원효 스님이 7식이라고 못 박았겠죠. 안 그래요? 당신이 임의로 하신 거 아니에요. 해심일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심일경 외에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8식이 있으면 6식이 있다. 뭔가 있어야 돼요? 7식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굳이 언급해도 안 해도 있는 거예요. 자, 대전이 있고 대구가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없나 그러면? 대전이 있고 부산이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구가 있어야 돼요. 아, 참 둔하다. 아무거나 좀 돼야지 그래. 묵자쌤 그래. 옥천 있습니다. 이래야지 옥천. 에? 에라이 건강이다. 자, 그 다음에 세중에 거친 번뇌. 이거 중국과하고 달라요. 원효스님 의견 갑니다. 미시한 3세 중에 거친 거는 전상현상이라. 3세 중에 세중세, 아주 세중세, 업상을 끊을 수 있는 건 그 세중추는 업상, 전상현상은 팔지보살 이상의 경계에서 끊을 수 있는 바다 이 말이죠. 예? 세중추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세중세는 뭐예요? 이것은 부처님의 경계로 업상, 무명 업상이 끊어지는 건 유불긍제, 부처님만이 끊을 수 있다 이랬죠. 이게 기신론이 이렇게 돼가지고 원효스님은 세중세는 업상이다. 능소가 미분별이라. 능은 뭡니까? 능견상이죠. 전상이죠. 소는 뭡니까? 현상이죠. 현색불상은요. 이 얘기는 다 알죠. 자, 능소 미분별이 나눠지기 전에는 오직 부처님만 알 수가 있다. 유불경계다. 유불궁진, 유불궁료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게 한 3번, 4번씩 반복돼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미시한 번뇌 중에 미시한 번뇌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 허공을 어떻게 자를 수가 있노? 허공을 어떻게 볼 수가 있노? 이러면서 우리 각심초기의 신무초상이 저 앞에 배울 때 했습니까? 그것은 각심초기의 신무초상이라. 그것은 그거 본다고 하는 것은 초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아는 것이 이제 모양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걸 체득했다 이 말이죠. 체득했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그 다음 대목까지 이제 하고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마쳐져야 되는데 그 다음 대목은 그 추세 생멸의 뜻을 쓰라다 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건 빼고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일자는 춘이 이것은 심상응이요. 두 번째는 센이 심불상응이라. 예? 추중추는 앞에 금방 했던 거 아이고 돌대가리 참네.
추중추는 거친 것 중에 생각이 거친 거는 뭐다? 범부에 그거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 이것도 마음이라 그래. 탐진치도 내 마음이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탐진치는 마음의 자격이 없어요. 마음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무상 절일체요. 탐진치는 뭡니까? 탐진치는 생각이야. 그럼 생각하고 마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고요한 바다 물과 같다라면 생각은 험악한 바람에 일렁거리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파도와 물이 똑같네요. 똑같지. 그래 색적시공, 공적시색이긴 하지만은 파도는 바다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거 바람이 들어갔잖아요. 헛바람이.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그 바람 빼버리고 나면 뭐가 잠잠해요? 파도는 없어지지. 파도는 바다가 아니죠. 바람 때문에 일어난 결과잖아요. 그 다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자, 추중세는 거칠기는 하지만은 범부들이 이것은 알아차리지 못한데 제7식인의 행상의 거치의 범부는 잘 모르는 경계는 그 추중세. 그러니까 미세한 가운데 거친 거는 보살들인데 추중세는 보살의 경계인데 거친 것 중에 저쪽에 유공영지의 보살이에요. 유공영지. 어디서부터 온 개공해가지고 정심지부터 구계지부터 무상방편지까지 여기가 추중세에 해당하고 세중 추는 어디냐? 색자재지, 심자재지. 그러니까 부동지, 선해지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미세한 중에 거친 번뇌는 진정한 보살의 경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도 보살의 경계지만 여기서가 진정한 보살의 경계고 추중세는 뭐예요? 그냥 열심히 정진하는 보살의 경계고 추중추는 그거는 마음도 아니고 뭐 개똥같이 뭐 그래 쓰는 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본심을 제대로 한 번도 못 써보고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쩌든지 삼매로 가려면 자비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중세는 뭐다? 부처님의 경계. 이거는 극미세한 거예요. 극미세해가지고. 예. 이거는 뭐 현미경으로 들받아봐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염도 영궁 무념차 하는 거 있잖아요. 세중세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사라져서 완전히 한 생각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 같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거기에 무슨 그 뭐 고락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고락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는 어디에 경계예요? 추중추 지저분한 거요. 예? 그러니까 고락이 다 끊어지는 걸 반야신경은 어떻게 하냐면은 무고진멸도를 해버렸어요.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는 바로 부처님의 세중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역, 무덕이요, 이무소덕구라.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이니까 반야신경을 제가 오늘 쇳덩거리를 씹는 기분이라 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쇳덩거리를 씹는 기분이라. 반야신경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수경 반야신경이 우리가 매일 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희망의 목표치지 거기에 다다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우리는 거의 실천할 수 없는 걸 맨날 봐, 허망하게. 그런데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짱대 들고 보름날 앵간히 빨리 달려가면 달 딴다니까. 짱대 큰 거 조금 긴 거 들고, 예? 예, 뒷동산에 올라가면 달 딴다니까. 가봐야 알지. 이제 가보면 이제 허망하게 이제.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래가 여러분들처럼 부지런하게 오시면은 좋은데 중간에 잘려가지고 들었다 말았다 하면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 강의를 하는 거는 제 몫이고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몫이고. 예. 마치겠습니다.